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트로트 이슈를 가장 빠르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급하게 넣어본 김호중 사주. 그런데 결과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타이밍과 정리의 신호가 떠올랐을까요? 새벽이었다. 창밖은 조용한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이름 3글자, 김호중. 누군가는 노래로 위로받고, 누군가는 소문과 기사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누군가는 그냥 궁금해서 검색창에 그 이름을 치는 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겹치던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다. 급하게, 정말 급하게 사주 입력창에 생년월일과 시간을 넣어버렸다. 깊게 생각할 틈도 없이 마치 무대 시작 1분 전 조명이 켜지는 것처럼 화면이 번쩍 바뀌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주라는 건 원래 묘하다. 믿는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대중의 시선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사주를 들여다볼 때는 더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스타는 늘 강하고, 늘 화려하고, 늘 준비돼 있을 거라고. 그런데 사주가 말하는 세계는 달랐다. 거기에는 강함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소모와 버팀, 끊어내기, 다시 세우기 같은 숨이 가빠지는 단어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빛과 그림자를 번갈아 들고 무대를 가로지르는 장면처럼. 결과의 첫 줄은 평범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문장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타이밍, 지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때렸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사주는 현재를 이렇게 집요하게 강조할까? 흐름이라는 말이 눈에 박혔다. 흐름이란 건 단순한 운의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다. 그 사람의 주변, 관계, 선택,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함께 흔들어 놓는 거대한 물살이다. 사주는 그 물살이 방향을 바꿀 때 마치 경보등처럼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너무 급하게 확인해버린 것 같았다. 김호중이라는 이름은 무대 위에서 더 크게 살아난다. 성량과 호흡, 한 음을 길게 끌어올릴 때 객석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믿는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주는 오히려 반대로 말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버텨왔는지, 버티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는지, 그 감당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응축이 아니라 폭발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무대 뒤의 정적을 떠올렸다. 환호가 끝난 뒤 홀로 남는 순간의 공기. 웃음이 지워진 얼굴. 바로 그 틈을 사주는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사주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연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설명력이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그 순간. 결과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었다. 지금은 크게 치고 나가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시기. 인정도, 오해도, 박수도, 말도 동시에 커지는 시기. 무엇보다 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대중 앞에 선 사람의 말은 더 그렇다. 말을 줄여야 할 때, 말로 정리해야 할 때 같은 시기에 겹치면 사람은 딜레마에 갇힌다. 침묵하면 오해가 자라고 말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긴다. 그 갈림길에서 사주는 선택의 칼날을 보여주는 듯했다. 놀라운 건 결과가 단순히 불안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 무서웠다. 위험이 있는 자리에는 늘 기회가 함께 온다고, 그 기회는 대박이 아니라 정리의 형태로 온다고 했다. 정리라니, 무언가를 버리거나 끊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사람을 다시 고르는 일. 그건 화려한 성공담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서 진짜 표정을 드러낸다. 사주가 말하는 지금의 흐름은 바로 그 잃고 얻는 과정이 동시에 들이닥치는 파도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김호중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우울한 나를 버티게 해준 목소리, 가족과 함께 보는 방송, 매일 반복되는 현실을 잠깐이라도 견디게 해주는 노래 한 곡. 그런 존재를 향해 세상은 늘 극단적으로 반응한다. 칭찬도 극단적이고 비난도 극단적이다. 사주는 그 극단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요구하는 듯했다. 그런데 중심이란 게 쉬운가?
사람이 어떻게 늘 중심에 설 수 있나? 특히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이 무게가 되어 어깨를 짓누르기도 한다. 결과의 중간쯤 아주 작은 문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심장을 세게 쳤다. 지금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을까? 우리는 대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 화면 속 미소, 무대 위 여유, 밝은 인사. 하지만 속은 다를 수 있다. 속에서 이미 수십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웠을 수도 있다. 사주는 그 속의 균열을 정비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비하지 않으면 작은 균열은 결국 큰 소리로 터진다. 그리고 그 큰 소리는 언제나 가장 원치 않는 순간에 들린다. 그런데도 사주는 마지막에 묘한 희망을 남겼다. 희망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거칠고 현실적이다.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는 식의 흔한 문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버티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는 결론에 가까웠다. 버틴다는 건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소모를 줄이고 회복을 늘리는 설계를 다시 하는 일. 사람을 정리하고 말의 방향을 바꾸고 일정과 루틴을 정비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일. 스타에게 그건 곧 생존 전략이다. 더 크게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무대에 남기 위해서. 여기서 내 말문이 막힌 진짜 이유가 나왔다. 나는 사실 대박 같은 한 방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운이 열린다. 같은 시원한 문장을 기대했는지도.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지금은 화려하게 뛰는 때가 아니라 날카롭게 정리하는 때. 지금은 외부의 환호에 취할 때가 아니라 내부의 체력을 다시 세우는 때. 이게 왜 충격이었냐고? 사람들은 늘 스포트라이트를 상승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사주는 그 그림자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도 더 조심스러워졌다. 사주를 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주가 내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가? 대중은 답을 요구하지만 인생은 질문으로 움직인다. 그 질문의 무게가 사주 결과 속에서 유독 크게 느껴졌다. 마치 지금은 속도로 승부하지 말고 방향으로 승부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급하게 넣은 김호중 사주. 결과를 보고 말문이 막힌 이유는 하나다. 그 문장들이 지나치게 현재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현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었다. 지금은 화려한 승리보다 조용한 정리가 더 큰 힘이 되는 때. 지금은 환호보다 중심이 더 중요해지는 때. 만약 이 흐름을 제대로 타면 다음 무대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이 흐름을 무시하면 작은 균열이 큰 소리로 터질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은 사주가 아니라 사람의 몫이다. 다만 그날 새벽, 나는 그 선택의 무게를 잠깐 엿본 것뿐이다. 화면 속 문장들을 뒤로하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귀에는 노래 한 소절이 맴돌았다. 무대는 늘 다시 열린다. 중요한 건 그 무대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서느냐다. 지금 이 시기 그 질문이 가장 크게 울리고 있었다.